반갑습니다. 저는 콜카 17기 일반 공서 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지리 교육 분야, 지금은 지리 정보라고 해서 GIS를 가르치는 분야로 갔다 왔고요. 제 고향이 제주도라서 제주도에서 작은 그 NGO를 하나 만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과 이제 향후 제주를 기반으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을 하고자 이제 조그맣게 시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환경과 평화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폭이 넓어서 제가 하는 강의가 정답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오히려 여러분하고 같이 오후에 같이 만들어 나가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지금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는데요. 우선 앞에서 그 국제사회 여러 그 회의들의 흐름이 있는데 이 세계 시민 교육이나 이 교육 분야는 1990년에 태국 존 티엔에서 이제 모여서 처음으로 이제 범세계적 교육 운동과 관련된 Education for All 해서 EFA라는 용어라는 그 정도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전에는 거의 개발도상국 중심의 그 어떤 기초교육이라든가 양성평등, 교육의 질 향상 이런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무스카트 합의라는 그 오만에서 했던 회의 중에 처음으로 그때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SDG에 좀 기반이 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천선언 저는 안타깝게도 가지 못했는데 혹시 인천 회의 때 가셨던 분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시네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의가 이제 그 반기문 총장이 제시한 이제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에서 그 몇 년 전에 나온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 인권, 다양성 등을 가르치는 세계 시민 교육이 범지구적인 여러 가지 그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전쟁이라든가 여러 이슈에 대응하는 교육의 역할로서 처음 명시되었다고 하는 게 큰 전환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이제 환경과 평화인데요. 정말 이 폭넓은 개념을 15분 이제 10분밖에 안 남는 10분 내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혹시 몽골 갔다 오신 몽골 단원 출신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예. 몽골 이제 혹시 몽골 단원에 계시다면 저는 이제 몽골 단원은 아니지만 몽골 한 5번 정도 이제 일 때문에 또 갔었고 몽골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울란바토르 대기 오염이라든가 그 몽골의 사막화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황사라든가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활동하셨던 나라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나라에서 환경의 이슈라든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슈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아까 피지 쪽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이제 태평양에 투발루라든가 키리바시 해수면 상승, 이 기후 난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플라스틱 아일랜드 혹시 들어보셨죠? 플라스틱 아일랜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 이외에도 엄청난 주제가 그 세부적인 주제가 엄청 많아요. 뭐 환경 오염, 기후, 또는 이걸 범지구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혹시 여기 나라가 우리 어떻게 돼요? 저는 스리랑카, 또 스리랑카 말고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예. 페루. 다들 그 나라에서 뭔가 환경적인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그런 거를 스토리로 끌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따 오후에 혹시 내가 살던 곳에 내가 활동했던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료 이렇게 스토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의 조로 오세요. 저와 함께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긁어온 건데요. 몽골의 사막화. 지금 혹시 이 사진 제가 어떤 그 블로그에서 보았는데
어떤 느낌이 있나요? 이 사진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초원이 없어지는. 그렇죠. 초원이 없어지고 있죠.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몽골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하나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유목민들이 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와 단순한 사막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겨울에 원래 몽골이 마이너스 40도인데 영하 40도인데 이 혹한과 그 눈보라 때문에 동물들 가축들이 다 사망하고 다 사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다 이제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도시로 와서 울란바토르로 와서 도시 빈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빈곤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빈곤 이슈와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또 울란바토르가 지금 세계 대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또 빈곤 이슈입니다. 이렇게 게르촌을 만들어서 빈민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에서 장작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합니까? 폐타이어나 쓰레기를 태우죠. 그러면 공기 오염이 더 심화되고 폐 관련 병에 걸려서 다시 사망하고 이런 악순환이죠. 이 빈곤의 악순환이죠, 환경이. 그래서 이런 이슈를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환경 이슈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인식 또한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그 1시간마다 3개의 종이 사라진다 이런 영상이라든가 우리 사실 자유학기제 몇 학년 대상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중학생이죠. 중학교 아까 1, 2학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요즘 중학생들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학부모님들 말고 이렇게 학부모님 자식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자, 잘 들을까요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영상 세대예요. 영상, 이미지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걸로만 할 수 있고 그 안에 여러분의 그 철학과 여러분의 그 개념 뭐라 그럴까 환경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기후 난민 그래서 지금 그 침몰하는 섬나라 대통령에서 키리바시라든가 이제 투발로 그 몰디브 대통령도 한번 이제 바닷가에서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호소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책상 그 바다 속에서 이제 뭔가 직물을 보는 수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식 채널 같은 짧은 5분 이내의 영상들을 활용하시면서 이런 기후난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제주의 사례로 이야기하거든요. 제주와 세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 즉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제주도의 용머리라는 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 지금 잠기고 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용머리가 대한민국 기후변화 1번지라고 이제 불리우고 있어요.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어서 잠기고 있어서 1년 중에 200일이 통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안 그랬거든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유산인 자연유산인 지질공원인 이 용머리 해안도 잠기고 있고 그 뜻은 이제 우리나라도 잠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잘 볼 수 있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례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환경과 관련된 것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은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어요. 그 해류에 따라서 모여든 쓰레기 섬이 있는데 그 쓰레기는 누가 버렸느냐? 우리나라가 바다에 버린 폐기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앞다투어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그 폐를 끼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쉽게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영상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아일랜드라든가 제가 이렇게 환경에 관련된 소재를 드리는 거죠, 지금. 다음은 평화입니다. 평화는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많이 보셨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평화에 관련된 것으로 이제 저는 글로벌 이너피스라는 이 단체가 이렇게 내적 성장이나 어떤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나와 다름에 대한 이해, 또 이런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스리랑카 출신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내전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캄보디아 누구시죠? 캄보디아 아까 손 들으셨 예. 캄보디아 이제 킬링필드. 그러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르완다 여기 계시던데 르완다. 예. 르완다 이제 제노사이드 뮤지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시리아는 전쟁 중이죠.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평화라는 개념은 인권이나 차별 문제, 문화 다양성, 그리고 이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구와 사람과의 관계, 즉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지구와 나와의 공존이나 공생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스리랑카는 30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을 때도 폭탄 한 2번인가 터졌죠. 우리 이영한 우리 동기님 여기 안 계신 폭탄 몇 번 터졌죠? 여러 번 터졌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장의 이야기 그리고 분석이 들어갑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내전도 있었지만 쓰나미도 있었어요. 2004년도 저희가 있을 때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도 막 다니고 우리 동기분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런 쓰나미 재해의 피해지이자 또 옆에 인도라는 대국이 있어요. 인도와의 어업 분쟁 이러한 어떤 한 마을의 디테일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이론적인 얘기는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 전쟁의 피해가 있었고 이렇게 만들어요. 뭔가 보여줘야 되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찍어온 사진들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사진 많이 찍으셨죠? 내가 찍은 사진이야 이러면 더 관심 갖고요. 이렇게 내가 있었던 곳,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전쟁의 흔적을 보존한 곳, 왜 이렇게 보존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되물음할 수 있는 예. 자,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자, 이 가운데 사진 그림 보시면 제가 유네스코에서 따온 사진인데요. 얼굴이 다 네모네모인데 한 명만 동그라미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 네모 얼굴인데 한 명만 동그라미인데 X표 해놨어요. 뭐예요? 예, 차별입니다. 여러 종류의 차별이에요. 다 네모인데 나 혼자만 동그라미. 나 혼자만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화 다양성,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문화의 그 다양함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태도, 인종차별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주 노동자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소재로 끄집어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가 세계시민교육이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제일 생생하고 제일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감동적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모아서 이 코이카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귀국 봉사단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아서 하나의 교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그 사례들을 모아서 이게 일맥상통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즉 가장 생생한 가장 흥미로운 세계시민교육의 소재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계시민교육에 우리 아까 김혜경 저기 총장님이 아니시고 총장님 아니시고 교수님께서 전 세계적인 흐름과 그리고 철학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 항상 그 철학이 뭔지 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특히 환경과 평화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활용하라는 거하고 중요한 것은 끌어내야 되는 것은 학습자의 가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인 얘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나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실제로 전 많이 해봤는데 변화가 느껴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면은 상당한 보람과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초코파이 가져가면 엄청 인기 좋아요. 뭔가 하나 사탕 하나 주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파견국에서 가져온 조그마한 뭐 열쇠고리라도 기념품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날 것입니다. 갖고 싶어서 그러면서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얼마나 학생들을 집중을 시켜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애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훌륭하신 강사분들 많은데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높이를 맞추셔서 여러분의 철학과 스토리와 경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